2월 23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증시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크게 하락이 나왔다가 엔비디아의 엄청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큰 상승을 만들어낸 한 주였는데요. 코스피도 그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면서 V자를 그리긴 했지만 비교적 변동성이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올 만한 호재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예상할 수 있는 호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래량을 봤을 때 수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거대 자본들의 급한 수익 실현이 나오면서 급한 하락이 나온다면 자본이 채권으로도 가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국 시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큰 변동성을 동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중국 증시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곡점을 이렇게 만들면서 상황의 흐름에 따라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번 마감 브리핑 댓글을 달아놓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쪽 게 제가 갭을 안 메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운 게 맞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선과 121선 저항도 이겨내고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볼만 해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저항을 맞고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21선에 걸치면서 마감을 한 그림이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일단은 더블 바텀 레벨 근처 지점에서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솔루엠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솔루엠 변동성이 컸네요. 변곡점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 차트만 봤을 때는 하방으로 갈 것처럼 보이게 그려놓긴 했습니다. 121선을 돌파를 하면 다시 내리꼽는 그림을 그려놨죠.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121선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단기 이평선들이 모두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 올라줄 확률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만 121선 위에서 터졌던 이 거래량이 얼마나 하방 압력을 만들어내는지에 달려 있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세가 강했네요.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그림인데 살짝 꺾일 듯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눌림이 한번 살짝 나와줬다가 올라가야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언제 눌림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224일선 정도까지 눌림이 나오고 지지를 받는 그림이 보이고 올라가는 게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중반기쯤에는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PTC 보시겠습니다. 아직 APTC는 손절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지지를 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던 13,000원 라인은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최근 저점 라인을 종가로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손절을 할 생각이긴 합니다. 만약에 깨진다면 12,000원 라인에서 11,000원 그리고 깊게는 만원 라인 때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다시 잡는 게 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제일 좋은 건 역시 13,000원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은 계속해서 더 지켜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보시겠습니다. 224일선은 깨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깨지 않고 있습니다. 장중에 깨고 내려갔다가도 다시 말아 올리면서 마감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직까지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 상승 채널 하단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열어두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돌아섰다거나 하는 사인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파라비스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눌림이 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눌림만 살짝 나와주고 단기 인평선을 타고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기를 바랬었는데 바로 깨고 내려가면서 지금은 지지선 라인 걸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사인은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 물량은 계속 가지고 가는 중이지만 최근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잠시 손절을 했다가 다시 들어갈 기회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펄어비스는 올해 중반기 정도까지는 큰 움직임 없이 흘러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장중에 큰 하락을 만드는 듯 했지만 다시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매물을 저가에 누구에게 넘겨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절 라인 터치를 시키면서 매물을 먹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추세를 완전히 깨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A루트는 익절하고 엑싯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이 되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제넨바이오는 계속 그냥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변동성 없이 자리만 유지해줘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증 납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네요. 이번 주는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움직임을 보는 게 좋겠네요. 납입일이 일주일 정도는 더 연기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2, 3주 연기가 되면은 슬슬 각자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한번 가지고 가볼지 아니면 정리를 할지 말이죠. 이거는 분석이 안 되는 도박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고 각자 선택을 잘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